무아라는 호를 쓰고 있고요. 제가 저 자신에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장지혜인데 제가 제 자신에게 무아로 살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무아는 저는 종교는 없는데 이제 한문의 뜻이 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내가 없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것에 내가 있다. 나의 한계성을 짓지 않겠다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할게요. 뭐가 쭉쭉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치유문화의 시작 아움 대표고 브랜딩을 지금 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밑에 보시면 뇌신경계 물리치료사였고 그래서 앞서서 이제 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나 싶을 정도 너무 재미없게 배웠던 것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이 상황이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 살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를 저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죽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사고로 죽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의미를 찾고 싶어 해요. 결국에는 뭐 재미있는 일 쫓다가도 결국에는 의미 있는 일과 삶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도 한 환자분들을 이렇게 뇌신경계, 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비어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평생 아마 병원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을 팀으로 이렇게 처치를 하면서 이게 내가 이런 처치를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약물이 있겠고 아니면 뭐 수술의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갑자기 본인의 컨디션이 좋아져서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물리치료사로서는 그래 당연히 내가 뭐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건 맞아. 하지만 여기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인 그 건강에 내가 좀 더 예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접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전향을 해요. 근데 저는 재활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전향을 하면서도 재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질병인 상태에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 반질병, 그러니까 반건강 상태라고 하죠.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조금 더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심지어 병원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까지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모르는 영역인데 이거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뭐 영양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사소한 증상까지도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대답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몸에 대해서 제가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러던 게 좀 더 의식이 확장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뭐 웰니스도 그렇지만 몸, 마음, 그리고 의식의 상태까지 그 사람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약간 보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글에서 역삼동에 치유공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근처에 이제 구글 코리아의 움직임 명상 인스트럭터인데 기업이 저에게 요구하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고민에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기업이 저 같은 플레이어에게 요구하는 것과 제가 이 치유를 이해하는 것에 너무 간극이 너무 심해요. 이거는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장착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기업이나 뭐 한 개인이든 우리나라에서 뭔가 소비하는 이런 치유 산업이 굉장히 일차원적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면서 기존의 제 컨텐츠에 대해서 갑자기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많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이제 순서를 보자면 이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일단 1시간 한 40분이니까
몸과 마음이 별개인가요? 뭐 스트레스에 대한 거 다들 관심 많으실 텐데 그 다음에 치유의 원리, 저는 치유 산업의 전망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앞서서 이제 그 저자님이 너무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안 얘기할 순 없고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았는데 앞서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몸과 마음은 사실 명명하기 위해 분리된 거,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서 몸과 마음을 명명하기 위해 구분한 것 뿐이지 사실 몸과 마음은 같습니다. 같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런 뭐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관점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좋다고 이게 맞냐 정상이냐 아니 틀리냐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뭐 내가 아닌 것과 나인 것 자꾸 구분하고 경계 짓고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충돌 그런 걸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본질이 이게 아닐 텐데 라는 것에 자꾸 이렇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균형을 그래 알겠어. 근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제 잡고 아까 항상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몸의 항상성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그래 기르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거 어떻게 기르냐는 거죠.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서양의학적인 관점을 공부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어떤 기계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에서 이렇게 넘어서서 이 전 세계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다 연결돼 있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뭐 에너지적인 부분이라든가 보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개인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서양의학적인 관점은 당연히 이제 몸을 약간 기계로 보잖아요. 그래서 약물 같은 거를 주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이게 맞냐 아니냐 공식을 만들고 이게 아니면 다른 걸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인간사 그렇게 공식화돼서 그런 식으로 사건을 보고 뭔가 접근하는 것만이 꼭 효율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 일단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마치 이거는 에고가 우리를 나의 어떤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에고를 없앤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고를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스트레스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인간에 꼭 필요한데 유명한 장면이죠. 네, 매트릭스 제가 좋아하는 되게 영화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뭐 선사 시대로 넘어갔을 때부터 우리가 동물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하잖아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거대한 어떤 위험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가 더 생겼어요. 동결하고 있어요. 얼음, 이 상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둘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아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퇴사한 적이 있었는데 퇴사를 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버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사실 더 많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동결하게 되는 그 반응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대한 어떤 연결 같은 거는 다양한 실험 같은 것에 당연히 이제 뭐 기록돼 오고 있고,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고문을 좀 심하게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나치 때 이제 고문 받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월경을 아예 안 하거나 뭐 그런 기록들이 뭐 있죠. 그래서 당연히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수세미. 아, 유전자 조작한 오이예요? 그럴까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네, 저 그냥 오이예요. 근데 저 오이를 아프리카 가서 심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렇게 됐어. 아, 흙이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흙만 다른 게 아니고 뭐 공기, 대기질이나 아니면은 뭐 그 날씨나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 애가 변한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개인의 노력으로 과연 물론 개인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된 무력감 실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와, 되게 충격적이에요. 약간 비슷한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저 위에 왼쪽 먼저 보시면 이제 이쁜 강아지를 어떤 작은 방에다 가둬서 전기 충격을 이제 가해요. 그러면은 얘가 막 놀래가지고 경기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다가 나무판을 어쩌다가 막 이렇게 경기 일으키다가 나무판을 슬쩍 코로 건드렸는데 앞에 나무판을 밀니까 전기 충격이 멈추는 거예요. 학습했어,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또 전기 충격 오면 또 밀어서 멈추게 하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 나무판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막 버텨내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이후 지금 실험들 보면은 나무판을 밀어서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다, 이런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학습한 강아지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언덕이 이렇게 판이 있을 때 전기 충격을 받은 다음에 얼른 넘어가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상황을 자꾸 바꾸려 노력한다는 거죠. 두 번째 강아지는 어떤 행동을 해도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없었던 강아지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나무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전기 충격을 또 주지 않는 강아지는 그건 원래 나올 수 있는 강아지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습된 무력감 실험인데 이 동물한테만 이게 과연 적용되는 걸까요? 인간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환경을 통제하려는 이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을 학습한다는 거죠. 고작 이 조그만한 어떤 그 쐐기를 박아놓은 것에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지니까 이 얼마나 힘이 세요, 코끼리가. 근데 거기서 나올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정말 놀라운 상황이죠. 네, 또 매트릭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더 겪어봐서 알잖아, 네가 노예란 진실. 네, 이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해봐야 안 된다는 노예 근성을 발달시킵니다. 그 패턴에 스스로 gat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패턴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과거, 현재 상황을 스스로 내가 해석하는 그 방식이 결국에는 미래도 만들어요. 당연해요.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런 해석하는 방식이 미래를 창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글쓰기 치유 같은 거 해보면은 뭐 현재에 대해서 쓰기도 하지만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치유를 하는데 자기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스스로 이제 인지를 좀 하게 되면서 그런 방식들이 사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 네, 계속 이제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를 내가 상관없이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내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것과 연결시키는 치유 중에 하나죠. 되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기 위해서 제게 오고 또 치료센터 이런 데 감에도 불구하고 되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저항을 해요. 그 치유에. 되게 놀라워요. 되게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원해서 온 거 아닌가? 근데 결정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근데 이게 사진을 구하기 좀 힘들었는데 이런 의자가 있어요. 근데 손잡이 부분이랑 저 의자 엉덩이 닿는 부분이랑 막 해져 있는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행동 유형 중에 A형인 사람인데 우연히 그 병원에서 약간 분노 조절 약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심장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심장내과에 앞에 대기하고 있는 저 의자에 유독 저 의자가
이렇게 해져 있는 걸 보고 가구 그런 뭐 저걸 이렇게 가구 센터 직원이 여기만 그래 다른 데는 괜찮은데 왜 여기 대기실 의자만 저렇게 해져 있어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를 연구원이 듣고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심장이 굉장히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나 아니면 감정을 어떤 계속 증폭시키는 그런 분들이 신체적인 그런 반응들, 뭐 긴장 상태로 있다거나 저기 의자에 앉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의자가 해졌을지. 그래서 근데 본인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좀 중요하죠. 무의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거를 제가 패턴을 파악한 거예요. 제 패턴을. 저도 살면서 뭐 이쪽으로 이제 길을 가기 전에 특히 필라테스 강사 때였는데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되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젊기도 했었지만 그랬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를. 근데 되게 재밌게도 건강을 전달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살길 원하는 추구하는 삶이랑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잠시 이제 내려놓은 상황이 있었어요. 퇴사를 아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봤어요.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는 나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를 정말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나. 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죽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저는 약간 좀 신의 영역으로 말하는 건데 저는 종교는 없다고 했지만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시스템화돼 있다고 해요. 언젠가는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저는 다행히도 왔죠. 네. 저도 되게 욱했던 성격이고 그때 대처 자원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죠. 네. 내가 너무 갖고 있는 게 적고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한 거죠.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내가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 상황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처 자원들을 내가 하나씩 더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정말 저도 고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 답이 있고 내가 가는 길에 모두 다 다들 갔던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지성인들이 다 이제 길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이미 답이 있죠. 근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이나 요즘 분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잖아요. 뭐 학력도 너무 높으시고 너무 똑똑하고 뭐 다 알고 지식인들인데 그러니까 뭐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아는 것과 노후와 깨닫는 거, 라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이분은 아까 그 분이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이신 분인데 디팍 초프라라고 그 몇 년 전에 오셨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는 제가 이분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구 노벨상 물리학상 받으시고 뭐 동양 철학과 서양 의학을 이제 합쳐놓은 심신의학이라는 그러니까 개념을 처음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명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분은 과학에 되게 극단에 있는 분인데 명상이라고 하면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되게 뭔가 종교적인 거고 신비주의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뇌과학적인 측면이나 그런 지금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고 또 굉장히 회의적이게 반응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에게 밝혀져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밝혀 있는 이런 부분들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정말 지금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연구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저기 가 있는데 저도 지금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교수님들한테 듣는 것도 있고 근데 교육이나 교재들이 늘 마지막에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이제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님이라고 디팍 초프라랑 같이 공저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내가 이분을 언제 보겠나 해가지고 얼른 가서 봤는데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 이제 후보에도 오르셨고 또 우주 과학자이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와이프가 한국 여자분이세요. 네, 근데 그분은 또 뇌신경계 과학자이시고 두 분의 아주 성인들이 만나서 또 명상이나 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도를 굉장히 이제 사랑하세요. 제주도에 제가 알기에는 비밀 기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기들만 이제 공개돼 있지 않는. 이분은 그리스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딱 그랬어요. 이런 과학의 극단에 있는 분이 과학과 영성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도 어떤 타이틀에만 갇혀있던 것에서 뭐 물리치료사든 뭐 필라테스 강사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맹신하던 것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의 모든 것을 거는 이가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간 어딘가에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 자신의 선택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정성이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음의 문제다. 신념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비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 사람들이 저런 신념을 갖고 왜 사이비에 빠지는 거야? 왜 저런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데 세뇌를 당하고 왜 자기 애를 자기 손으로 때리고 죽이고 이러는 거야?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념이 그러니까 빌립 시스템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데 그걸 어디에 투사하는지예요.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꼭 외부의 대상이어야 되냐는 거죠. 자기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직업으로서 저를 말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엔잡러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했었는데 저는 20kg 정도도 제가 살을 뺐어요. 근데 제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첫 번째 단추가 저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삶에서 물론 뭐 큰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20kg를 뺀 경험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아름다워진 걸 떠나서 성취감. 네. 그 어려운 걸 해냈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아, 내가 바꿀 수 있구나. 뭔가를. 그러니까 적어도 뭐 돈을 버는 거 그런 걸 말고 적어도 내가 내 몸 하나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어쩌면 뭐 체중이 그냥 줄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나고 나서 봤는데 완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나에게 반응하는 것들도 달라지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서로 이제 반응을 계속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현재 이제 앞에서도 좀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긴 했지만 뭐가 많죠. 뭘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실험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움을 브랜딩하면서 1년 반 정도 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롱 모임을 주최하기도 하지만 또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제가 외부적인 활동도 하고 실험해보고 네, 그러고 있어요. 돈이 되지 않는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저거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솔직히 요즘에 이제 옷이든 다든 힘들었지만 돈 준다고 해도 안 올 텐데. 이렇잖아요. 이게 정말 자기가 사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돈 말고도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어딘가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실험해보고 있고 여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는 쉐어하우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쉐어하우스는 아니고 코리빙 공간에 그러니까 공간을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치유 문화라는 것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분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거를 다들 어딘가에서 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게 풍수지리적인 것도 당연히 그렇지만 사람이 일단 집이 편안해야
만사가도 잘 되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되게 시각적으로 되게 폭력적인, 아까 이제 앉아 계셨던 분이 막 어질러 있는 거 보면 막 열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시각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정말 나도 지쳐서 이제 좀 들어가죠. 다들 열심히 사시니까. 근데 내가 정리정돈돼 있고 뭔가 쾌적한 느낌이 드는 공간에서 이게 잠을 자는 거랑, 예, 그렇죠. 뭔가 이렇게 시선을 폭력이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랑은 그러니까 그런 링크들을 자꾸 이제 깨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인 거를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정 자체를 컨트롤하는 건 정말 힘들지만 내가 그런 링크되어 있는 거. 내가 자꾸 왜 그 패턴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를 이제 바꾸는 어떤 필요성이라도 느끼면 그것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자각을 하면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미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는 치유 산업에 관심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릴 수 있는 건데 이제 원리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뭐 그냥 그대로를 보는 거, 정관에 대한 건데 마음 챙김 명상이 그런 거잖아요. 마음 챙김 명상은 제가 이미 하고 있었더라고요. 마음 챙김을 학교 들어가서 배웠는데 이미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론적인 걸 뭐 새로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없어요. 이미 다 나왔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고 있을 뿐인데 다만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면 돼요. 자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게 정말 어렵지만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만 해도 그건 정말 혁명적인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과거와 미래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가능성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학은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는 거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때는 저 근골격계적인 부분을 배웠을 때인데 그때 뭐 저기 스트레칭하는 방법 중에서 그 바운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리를 이렇게 쭉 벌려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 했어요. 이렇게 바운스 하는 거 있죠. 갔다가 오는 거. 그게 효과가 없으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또 뒤집어지고. 이게 사소한 건 그런 거지만 과학이라는 거는 어느 분야보다, 그러니까 진리는 빼지만 과학이라는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조금 마음을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존재를 스스로 한계짓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뭔가 이 사회에 기능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게 오는 회원님들도 보면은 기업도 그렇지만 좀 더 이러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막 자신을 막 자책하면서 막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좀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자체로 사실 우리는 완전하거든요. 온전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 다만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랬어. 내 몸을, 내 마음을, 감정을 알아줘야 되는 게 바로 이게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지, 이걸 문제를 빨리 뭐 없애고 내 몸이 막 뭔가 장애물이 된 것처럼 빨리 뭐 이렇게 벗어나야 되고 그런 걸로 좀 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개개인이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적인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면 사실은 너도 행복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개인의 행복에만 또 너무 신경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일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치유 산업의 전망 같은 거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이게 4차 산업 시대가 그렇듯이 이쪽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 지금 다 지금 다 엎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몸 공부하다가
이게 다르지 않구나. 마음 공부하다가 음식은 왜 넣냐면 제가 뭐 음식을 안다기보다는 음식은 죽기 전까지 우리가 먹는 건데 그리고 아까 수면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제 주변에 수면에 대해 연구하시는 이제 젊은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본인의 어떤 결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 이제 가까운 분이 조금 그 어떤 수면 장애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자살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이제 본인도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우울증과 이제 수면 장애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사실 뇌를 재우는 이런 수면제 같은 경우는 몸을 재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내성이 생기고 본인이 그래서 지금 수면 관련해서 이제 침대를 만들고 계세요. 네. 근데 그런 쪽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또 저자님도 그렇고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의 소비자였다가 치유 산업의 생산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자신만의 또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또 전달하고 싶고 또 그래야 하고 나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에게도 좀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고 전일적인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투자자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되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지만 이게 이 감정을 막 표출하고 거기에 막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내가 좀 더 객관화 작업이라고 하죠. 객관적으로 그거를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그런 체험들을 하든 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그게 굉장히 잠잠해져요. 예. 그래서 뭐 3층에 불이 켜지면 2층이 잠잠하다고 하듯이 정말 그런 뇌에서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리고 앞서 이제 뭐 호르몬의 노예지만 우리는 사실 호르몬인 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또 뇌는 몸이고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라는 게 말이 조금 좀 힐링이라는 말이랑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힐링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너무 쉼 쪽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치유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치유는 좀 더 적극적인, 주체적인 그리고 뭐 라이프 스타일과 좀 연결돼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게 함께 이거는 정말 좀 담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6월 1일에 공간을 하나 대관을 해놨어요. 한 50명 넘게 올 수 있고요. 거기서 조금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치유 문화 그리고 뭐 치유 산업이 갈 길 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모색하고 싶고 내가 그냥 소비자였다면 생산자로서 투자자로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좀 시간이 좀 40분이 되긴 했는데 이거 끝나고 잠시 하나 할 텐데요. 일단 질문을 좀 먼저 받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방법론보다는 저는 사실 심리나 철학을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인체에 대해, 그러니까 심리랑 철학, 그러니까 사실 인체랑 심리 철학이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런 연결고리에서 저는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성장의 그 어떤 과정으로 다들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인체를 공부한 게.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원래는 작가 되고 싶었거든요. 글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영문과를 원래 가려 했는데 뭐 작가 되고 이게 조금 뭐 유학 가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빚이 많아지면서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근데 정말 전문가에게 그 의존하는 건 이제 없어야 돼요. 왜냐면 전문가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개입되는 건 당연히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아까 저도 데이터를 제가 얻었잖아요. 근데 제가 전문가여서가 얻은 게 아니고 내 몸이니까 내 몸은 내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한 데 빠지지만 않게 이제 중간중간에 점검만 받으면 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저는 정상이에요? 아니면 좀 잘못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느끼셨으면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 틀리다고 해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시는 게 아무래도 있잖아요. 네, 기다려 주시고 내 몸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그런 그러니까 좀 내가 잘하려고 자꾸 하고 강박적으로 뭔가 네, 자기 자신을 자꾸 보는 것에서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20kg 감량 비법은 저는 사실 원래 이런 변화가 있으려면 저는 최면도 예전에 그러니까 최면을 제가 받았다는 건 아니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최면 중에서 뭐 금연 같은 거나 어떤 중독, 이것도 음식 중독이잖아요. 어떤 결핍으로 인한 중독 증상, 중독의 세계사, 중독의 완전 역사가 엄청나죠. 근데 중독에 대한 게 저도 중독 상태에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음식을 막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 더 생각나듯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최면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공부를 해보니 링크를 잘못 껴진 거를 이렇게 갖다 다른데 그 열정을 다른 데에다가 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약간 분노도 마찬가지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라서 어떤 집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곳에 링크를 시키면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는데 대신 사람이 바뀌려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최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맞는 옷이 없어서 충격적인.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뒷담화를 들었어요. 네, 뒷담화를. 네, 맞아요. 뭐 저래가지고 뭐 시집에 가겠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와, 정말 지금 같은 시대, 그쵸? 10년 전이었는데, 와, 지금 시대에서는 그 사람은 이제 정말 저기 뉴스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예, 혐오 발언. 근데 지금 저는 뭔가 기분 나빠. 근데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기분 나쁜지, 그러니까 나를 자꾸 억압하는 거죠. 내가 잘못됐나? 자꾸 나 자신에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감량 안 해본 게 없는데 결국에는 저 자신이 자존감을 계속 나는 함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함부로 너가 할 사람이 아니야.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어떤 자존감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법은 뭐 건강한 방법 아니 그래도 뭐 일단은 빼기만 한다면 근데 사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뭐 전혀 그런 고비를 뭐 넘겼죠. 지금도 뭐 참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링크가 옮겨졌기 때문에 저는 뭐 억압의 단계는 아니죠. 네, 억제의 단계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운동도 하고 네, 다 했어요. 뭐 굶어도 보고 뭐 식욕 억제제. 중간에 막 네,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네, 막 현기증 이렇게 쓰러질 뻔도 하고 식은땀 흘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빠지긴 빠져요. 빠지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막 수영하면서도 막 폭풍 수영하면서도 폭풍 수영하면서도 내가 진짜 막 이를 갈면서 네 맞아요 이까지 게 뭐라고 막 진짜 너가 함부로 할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떤 분노로 에너지 뭐 복수는 나이고 막 이런 것처럼 뭐 분노 게이지로 참았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자꾸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사실 의사인 게 저도 그거는 하나의 접근 방법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의사 있어요. 의사 많고 한의사도 많은데 그들도 본인들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방적인 측면 왜냐하면 질병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이따가 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질병이 발현되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싱잉볼이 그러니까 소리를 만드는 게 진동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안에도 가득 뭔가가 많잖아. 이 공간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런 진동, 파동의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빛으로 막 치료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내가 정말 뭐 암에 만약에 걸렸거나 당장 죽을 것 같다고 하면 그런 거 안 하실 것 같아서 다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효과가 다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수면으로 드러난 사람을 살리는 분야가 있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분야가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네,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사실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를 알면서부터.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살려면 나를 볼 수밖에 내가 누군지 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잘못된 걸 인정하면 되게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상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타이틀을 타이틀을 벗어 던졌어요 라고 기분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그것과 동일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내가 이제까지 이뤄왔던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는데 근데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와 같은 게 아니래. 그러면은 내가 견딜 수 있겠어요? 내 어떤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제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아까 말대로 무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안에 너도 있지만 너 안에 나도 있다는 거를, 정말 드라마 대사 같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처 자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여유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도 당연히 화날 때가 있죠. 저는 특히 제 짝꿍과 이제 약간 투닥거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와, 신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왜요?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성장하라고 너를 나한테 보낸 거야. 와, 나 해탈하겠어 좀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도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네. 마무리?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 여기 와주신 분들이 지금 아마 겪고 있을, 혹은 겪었을, 혹은 앞으로 겪을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신이 틀리지 않았고,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